네, 안녕하십니까. 기초. 여러분들은 기초 공부는 아닙니다. 기초라는 파운데이션이라는 공부를 하시지, 여러분은 기초 과정을 마치셔야 돼. 그만큼 이 기초라는 부분은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까지 기초의 종류를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기초와 함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초에서는 기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기초를 받쳐줄 수 있는 지내력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지내력은 무엇에 있느냐? 토양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바위 위에 집을 지으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가도 됩니다. 그래서 전통의 우리 한옥은 주춧돌을 놓을 때 주춧돌 밑에 있는 이 새로 놓는 흙을 모래, 흙, 소금, 심지어는 일부 숯도 들어갔습니다. 흙을 조금 붓고 모래를 깔고 다집니다. 그 김홍도의 사진에 보면, 김홍도 선생의 사진에 보면 기초를 다지는 그림이 나와. 소금을 넣어요. 소금 왜 넣는지 아세요? 이거 숙제로 할까? 과제로? 짜라고 넣는다. 소금은 짜라고 넣는 게 아니죠. 소금은 썩지 말라고. 흙이 썩지 말라고 소금을 넣는 거야. 왜? 흙이 썩으면 흐물흐물해집니다. 모든 물체는, 이 종이도 이렇게 빳빳하게 이게 썩으면 아주 가루가 되죠. 흙도 자꾸 썩으면 힘이 지내력이 없어져. 그래서 이 소금을 넣어서 여기서 흙을 썩지 말라고 해서 자꾸 다져서 하고, 여기다가 큰 돌을 갖다, 화강성을 돌을 놓고 주춧돌을 하는 거다. 이것처럼 이 기초는, 이 지내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자, 이 우리 주춧돌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 기초에서 보시듯이 줄 기초를 했던, 어떤 기초를 했던 흙을 메꿔 놓고는 지표에는 비가 오면 지표수가 있고 땅에서 물이 흐르죠. 한 30%는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이 지하수는 놔두고, 이 지하수는 아닙니다. 이 지하수는 고정물입니다. 하지만 지표수 밑에 물이 들어갑니다. 또 흙에 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흙을 갖다가 물에 넣어가 개면 어떻게 됩니까? 흙이 풀어지죠. 마찬가지로 흙에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 흙에 힘이 그 지내력이라는 부분이 줄어집니다. 그래서 기초의 지내력과 기초의 힘을 잡아주고, 또 하나는 어떤 건물 속으로, 건물 기초 밑으로 물이 적게 들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해줘야 될 것이, 이렇게 건물에 기초가 있으면 기초 외부로 배수관 설치를 해야 된다. 배수관이 있으면 물이 속으로 들어오고 모이면 이 배수관에 의해서 빠져나가버립니다. 어디로? 하수구로 뽑아야 되죠. 여기도 배수관이 있으면 결국은 이 집 밑으로 빗물의 수분이 최소화시킨다. 그래서 도면 우리 책의 4페이지 보시면 몇 군데 지금 4페이지 A에, 이제 4페이지 A에 드레인 파이프라고 있죠. A에 보시면 이렇게 그림되어 있는 것이 드레인 파이프를 하고 SE 하고는 박스에다가
20A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첫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우리는 C 가보자 이거예요. 어디? 20A에 가보자. 이 책의 20페이지를 열으세요. 20페이지를 열면 20페이지에 A가 바로 이겁니다. Foundation and Storm Drainage. 지금 우리는 4페이지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벌써 20페이지까지 연결되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 책 하나를 계속 서로 연계하면서 공부한다. 자, 그러면 20페이지 A를 보시면 Foundation and Storm Drainage. Storm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우수관입니다. 오수가 아니고 관에는 우수관, 빗물만 빼는 게 있고 오수관. 이걸 하수라 그러죠. 우수관은 정화조로 가지 않습니다. 우수관은 시에 있는 우수관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오수는 이 속에서 집에서 내려오는 오수는 꼭 정화조로 가야 되죠. 정화조에 가서 이것이 걸러가지고 시의 전체 관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A에, 20A에 잘 보시면 여기에 우수관을 설치를 하고 이 기초에 우수관을 설치를 하고 우수관 위로 뭘 덮었습니까? 자갈을 덮었죠. 그 얘기는 이 건물로 접근하는 물을 빨리 우수관으로 잡아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수관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공관을 씁니다. 파이프인데 이런 파이프에 구멍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물이 오면 이 구멍 속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빠져내려가요. 뭐 현장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 자갈 위에다가 그 마포라 그래서 천처럼 생긴 것을 덮습니다. 왜?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라고. 흙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 자갈이 다 흙으로 메꿔버리죠. 그리고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이 유공관 속이 흙으로 채워버리죠. 그래서 이것은 뭐 그 다음 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 배수는 건물을 건강하게 한다. 이 건강주택이라는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몇 분 나올 겁니다. 건강주택. 사람도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환기가 좋은 집에서 살고 하면 건강해지죠. 애들이 아토피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공기질이 나빠서 생기는 겁니다. 공기질은 왜 나쁩니까? 우리가 주위에 쓰고 있는 모든 이 재료에서 아동가스가 나오든지 해서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목재나무를 쓰고 원목을 쓰고 뭐 쓴다는 것은 그만큼 환경을 좋게 하는 거다. 집도 마찬가지다. 집도 집의 환경을, 집을 건강한 집에 살려고 생각하시지 말고 집을 건강하게 해주고 나면 자연적으로 건강한 집에 네가 살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집이 이렇게 양쪽에 흙이 있으면 우리 전통 한옥은 참 재밌습니다. 뭐 이런 형태는 아니지만 꼭 배수는 밖으로 가고 이렇게 됩니다. 마당 자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비가 오면 자연적으로 구배기에서 이 사이로 물이 흐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초에 유공관을 물어서 기초에 유공관을 밖에다가 묻어서 그러면 유공관을 여기 묻으면 어떡하느냐? 보세요. 여기 묻으면
여기 묻는 위치까지는 물은 빠지지만 이 밑에는 물이 그냥 차여지죠. 그래서 꼭 기초 높이에서 유공관을 묻어라. 그래서 물이 기초 밑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거다.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참 재밌는 것을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캐나다에서 어떤 집이 이 산속에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그냥 많이 내려옵니다. 물론 산에서도 내려와서 여기에서 옹벽을 쳐서 배수를 하고 하지만 물이 이 속에 굉장히 많은 거예요. 물론 이 집은 유공관을 다 했는데도 이게 습기가 차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방수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막기만 해서는 안 돼. 이건 참 재밌는 건축인데 건축에서도 막으면 안 돼. 가도록 해줘야 돼. 우리가 자녀들한테 교육시킬 때도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우리 법이 전부 다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저쪽 서양 교육은 하지 마라는 얘기보다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절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쪽 세계에 가면 전부 다 인도하는 교육입니다. 이렇게 끌고 가는. 이렇게 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이 사회 교육은 하지 마라, 가지 마라. 이 교육이 그 차이가 있죠. 이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에서도 이 빗물이 오는 것을 막는기만 하겠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야. 가도록 해주라. 그러면 이 집에는 이거 갖고 모자라서 물이 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 건축가가 저한테 그 초기입니다. 제가 캐나다 70년도 갔으니까 저도 아무도 모르죠. 지하실이 물이 많이 샌다. 너는 잘못했다. 자기는 지하실을 어떻게 하느냐. 지하실 바닥에 유공관을 묻어서 이렇게 엑셀 파이프처럼 기초가 있고 지하실 바닥에 유공관을 묻어가지고 이것을 다 모아서는 밖으로 뺀 거예요. 그럼 자기는 지하실은 1층하고 똑같다.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물은 콸콸이 물이 아닙니다. 습기 자체도 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집을 하나 사서 지하실 있는 집에 가서 이 작업을 아예 지하실을 높였어. 엑셀 파이프 대신에 유공관을 묶고 한 15년 손해봤죠. 작은 유공관을 묶고는 모래를 확 채워가지고는 콘크리트를 딱 쳤어요. 그래서 이 유공관을 다 뺐어. 정말 바닥에 누워있어도 습하다는 느낌이 없을 정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4페이지 예 20A에 있는 이 유공관 묻는 부분입니다. 그건 지하실에서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B나 A는 다시 그때가 설명드리고 5페이지에 가면 참고로 5페이지 B 어떤 철근을 연결할 때는 두 철근을 연결할 때는 이것은 철근 굵기의 30배 길이만큼 해서는 하는 것이 맞다 하는 기본적인 그 구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 6페이지에 넘어가시면 6페이지에는 독립기초라기보다도 기둥을 세우는 경우에 우리가 데크 작업을 한다든지 별도 기둥을 세울 때의 어떤 기초 모양이고 특히 6페이지의 B는 이 4x4나 6x6의 기둥을 세울 때
밑에 콘크리트에서 연결되는 철물 종류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데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지금 국내도 팔고 있고 이렇게 U자로 생겨서 이 부분은 땅속에 묻고 이 부분은 목재를 끼워서 볼트를 고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 속에 묻고 이제 이 철물 두 번째 철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보시는 것은 두 번째 철물에서 플레이트가 철물이 있는 부분이 여기 콘크리트보다는 적어도 한 1cm 내지 2cm 떨어져 있습니다. 목재는 어떤 형태든 가능하면 물기가 있는 부분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좀 띄워라 하는 부분이고 그 여러 가지 철물이 있고 7페이지에 가면 외부의 기초벽 모양에서 다양하게 뚫어지는 구멍입니다. 참고로 한번 보시고 그것이 크롤 스페이스의 8페이지는 이 크롤 스페이스의 환기를 위해서 외부고 이 크롤 스페이스의 환기를 위해서 환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환기구의 8페이지의 왼쪽 밑에서 8번째 줄 올라가면 Net Vent Area equal 150분의 1 of underfloor area라는 것. 이런 것은 제가 이렇게 줄 그어 놓듯이 여러분들도 마크를 해 놓으시면 뭐냐면 크롤 스페이스 구멍만 내는 것이 아니고 이 구멍의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의 최소 15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된다. 환기 구멍이. 그런데 그 환기 구멍에서는 넷드라는 말을 썼어요. 어떤 환기 구멍의 모양에서는 예를 들면 이 환기구에 막는 이 그릴은 이런 경우에는 한 80%, 한 20%는 이 철망에 의해서 줄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조건축 기사 시험 같은 데는 많이 지금 나오는 출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실에 크롤 스페이스 있을 때는 이 환기구를 설치해 준다. 특히 크롤 스페이스의 환기는 평면상에서도 어떤 기초가 이렇게 생긴 기초에 환기구를 만들 때 이 기초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 있으면 이거는 환기는 잘 돼. 여기는 환기가 안 됩니다. 여기서는 곰팡이가 핍니다. 같은 크로스 벤트라도 두 개를 하게 되면 세 개를 하게 된다면 훨씬 광범위하게 바람이 움직여지는 거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9페이지에 보시면 콘크리트 브록 갖고도 기초를 많이 쓴다. 그런데 콘크리트 브록은 지금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콘크리트 브록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11페이지에 있는 C와 D는 잠깐 설명을 드리죠. 네, 벽돌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목조에서 벽돌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C와 D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이것을 드릴 과제입니다. 물론 인터넷상에서 사이버상에서 설명을 했으면 이것은 하나 그려서 제출해 주셔야 돼. 그래서 참고로 그림만 보시지 말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더라도 벽돌은 구조가 아니다. 기초가 구조다.
구조는 기초와 목조, 이것이 목조면 목조와 기초가 구조인데 벽돌은 하나의 치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타일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여기 처리하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참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 12페이지나 13페이지는 참고로 15페이지까지,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벽돌과 15페이지의 단열에 대한 설명만 조금 해드리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을 하나하나 갖고 10페이지 A, 10페이지 B를 설명을 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1년을 공부를 하셔도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